첫 번째 가보죠. 구준엽 힘내고 있답니다. 자, 그룹 클론의 구준엽 씨 아내 이 대만 배우 서희원 씨 이 급작스런 사망 소식 오늘도 좀 준비했는데요. 자, 아무래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 구준엽 씨도 국내 지인들 연락에 심경을 좀 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 씨가 어제 SNS에서 구준엽 씨로부터 힘내고 있다라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상봉 씨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면서 너무 놀라서 문자를 보냈는데 밤늦게 문자가 왔다고 했는데요. 구준엽 씨는 서희원 씨의 유골함과 함께 오는 6일 일본에서 대만으로 이동해서 장례식을 치를 예정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서희원 씨가 생전에 작별식은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 때 울지 말아달라고 언급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그래서 유가족들은 팬들을 위한 공개 작별식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각에서 두 사람이 법적인 부부가 아니라는 루머가 돌기도 했는데 코로나 여파로 결혼식 없이 2022년 2월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대만에서도 그해 3월에 혼인신고를 마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 구준엽 씨가 내일 유해를 들고 대만에 입국을 하는군요. 그 영상 아마 내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 와중에 말이죠. 이 서희원 씨의 전 남편과 관련해서도 말이 많다고요? 네, 교수님? 그렇습니다. 서희원 씨는 2011년에 중국인 재벌 2세 사업가 왕소비 씨와 결혼을 해서 일남 일녀를 낳고 10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뭐 이혼 과정이 순조롭지 않았죠. 그래서 법적 다툼을 벌였고, 그다음에 이제 왕소비 씨는 서희원 씨를 비난하는 게시문을 이제 자주 올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양육비를 주겠다, 생활비를 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구준엽 씨하고 재혼을 하니까 생활비 지급을 중단했고. 하하. 그러다 보니까 서희원 씨 집 앞에 와서 뭐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 아이고야. 그래서 뭐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뭐 가정 폭력을 행했다라는 의혹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서희원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 왕소비 씨가 자신의 SNS 프로필을 검은색으로 바꿨고, 취재진에게는 그녀에 대해서 잘 써달라. 라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지금 재혼을 했는데 옛날에 서희원 씨하고 같이 했던 영상을 올리고 아내가 너무 보고 싶다. 라고 그 댓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아내라는 단어를 빼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 네티즌들의 그 댓글이 악플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제 와서 그렇게 계속 괴롭히다가 이제 와서 말이죠.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빛의 속도로 우다다다다다다. 자, 간만에 전해드리는 먹튀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술집 안으로 남성들이 우르르르르르 입장합니다. 자, 저렇게 들어가서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냠냠 쩝쩝 술 한 잔까지 이렇게 하여, 자, 잠시 후 하나둘씩 일어나서 외투 입고 나갈 채비를 하는데, 자, 바로 그때 한 남성이 혼자 안쪽 화장실로 저렇게 이동을 하죠. 자, 다른 일행들은 퇴장합니다. 자, 사장님, 계산해 주셔야죠. 아, 방금 화장실 간 지훈이가 할 거예요 하면서 저렇게 자기들은 나갑니다. 자,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한참 뒤에 그 화장실에서 나온 오늘의 물주. 아, 사장님이 67,000원이에요 하자. 걔네들이 아직 계산 안 했어요 하면서 바깥을 저렇게 내다보죠. 이 자식들 먼저 갔네 하면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사장님이 와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계좌번호를 딱 주면서 여기로 입금해 주세요 딱 건네니까 휴대폰을 보면서 계속 뭔가 만지작 하더니 그러는데, 자, 바로 그때 다른 손님들이 딱 오니까 사장님이 자리를 안내하던 그 찰나 기회는 바로 지금이야 하면서 문쪽으로 슝 문 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으다다다다다다다다 번개처럼 뛰어갑니다. 자, 손 변호사님, 네. 저희가 나중에 회사 전화해서 깜빡했어요. 영상 좀 내려줘요. 사람들이 다 알아봐. 하기만 해봐 아주 그냥. 네, 이게 며칠 전입니다. 2일에서 3일 넘어가는 새벽인데요. 의정부시의 한 술집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40대 죽음한 남성 4명이 왔잖아요. 1시간 동안 소주 5병, 또 안주까지 합해서 67,800원어치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좀 영상 지금 나오는 것처럼요. 친구 3명이 먼저 나갔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있던 그 문제의 남성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계좌까지 받았잖아요. 돈 뭐 이체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하지만 바로 이체하지 않고 계속 통화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이 주인이 다른 손님 안내하는 사이에 후다닥 도망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보자 이런 얘기를 해요. 먼저 나갔던 그 3명의 친구들은
몰랐던 것 같다. 그 3명이 문제가 있던 건 아니고 이 마지막에 도망친 이 남성이 모든 일을 벌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가 또 함께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이번 설 연휴에만 먹튀가 3번 있었어요. 아이고. 이게 3번째 먹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발 이런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보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흉기 들고 돈 내놔합니다. 자, 환전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만나보시죠. 자, 평화롭던 환전소 안에 모자 쓴 남성 난입. 자, 바로 그때 주머니에서 꺼낸 흉기로 여성 사장을 위협합니다. 자, 안쪽으로 막 밀고 들어가는데요. 자, 바로 그때 안쪽으로 남성 사장님 등장. 웬 놈이야 하니까 그 흉기 든 남성 에구머니나 하면서 후다닥 냅다 주랭랑을 칩니다. 자, 저렇게 도망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근처 빌라 안쪽으로 몸을 숨긴 저 강도, 입고 있던 옷을 벗더니 다른 옷 입으면서 변신. 자, 유유히 버스에 오르는데요. 하지만 동선은 고스란히 CCTV에 이렇게 포착됐고 저 인간 결국 얼마 못 가서 경찰들 손에 붙잡히고 저렇게 붙잡히고 맙니다. 아우, 정말 큰일 날 뻔. 다친 분 없었습니까? 자, 다행히 지금 50대 여성 사장인데요. 저항하는 과정에서 흉기가 있었죠. 약간의 손을 다치긴 했지만 아이고. 큰 피해는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 이게 지난 11월 22일 날 부천에 있는 환전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흉기를 들고 이 50대 여성 사장한테 이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실 남편이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실에. 그 소리를, 비명 소리를 듣고 아이고. 나왔고요. 이 범인은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는 과정에서 놀랍습니다. 예. 옷을 다 갈아입습니다. 영화 좀 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옷을 다 갈아입지만 또 영화를 덜 본 게 우리의 CCTV, 방범 카메라, 경찰이 150개를 다 추적을 해봤습니다. 결국 추적을 해본 결과 신고 접수 후 4시간 만에 이 범인을 특정을 하고 검거를 했습니다. 특수강도 미수가 됩니다. 특수강도 미수로 지금 검찰 구속 송치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이어가죠. 조심스럽게 쓱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100만 원이 사라졌다는데요.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PC방. 자, 남성 2명이 말이죠. 저렇게 잠시 후에 자리를 비우자 저 뒷자리에 있던 남성 슬쩍 몸을 낮춰서 뭔가를 막 살피고 있어요. 아하, 이거 느낌 이상해. 자, 뒷자리로 고고 하더니 뭔가를 그때 쓱 챙기더니 빠르게 페이드아웃 자취를 감춥니다. 대체 뭘 훔친 걸까요? 네, 지갑인데요. 보통 지갑이 아니고 아주 비싼 90만 원짜리 명품 지갑입니다. 이게 작년 1월에 벌어진 일인데요. 이게 PC방이잖아요. 제보자가 이 PC방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잠깐 이게 자리 비운 사이에 뒷좌석에 있던 남성이 명품 지갑을 가져간 건데 이제 구입한 지 7개월 만에 도둑 맞은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지갑 안에 현찰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몇만 원 정도 있었고요. 또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있었는데 그런데 당시에 곧장 신고를 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바로 잡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카메라 없는 쪽으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잡지 못하고 장기 수사 사건이 되고 말았는데 그런데 영상을 보더라도 굉장히 어려 보이잖아요. 자, 여기서 1년 지난 지금 다시 제보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당시에는 나이가 어렸다 하더라도 이제 1년 지났으니까 지금은 나이를 좀 먹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좀 더 이제 그 수사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제보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저도 전복장을 좋아합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남편만 챙기는 시어머니 때문에 속상한 40대 여성입니다. 저희 부부는 늦게 선을 보고 결혼해서 지금 신혼인데요. 시가가 가까워서 자주 왕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 하면서 남편을 되게 예뻐하시거든요. 어디서 좋은 영양제나 물건 있으면 꼭 남편에게 주고 챙기십니다. 반면에 저한테는 사은품으로 받은 마스크팩, 누구한테 얻은 물건을 선심 쓰듯이 주시는데 매번 서운했어요. 남편에게도 얘기했지만 그래 하면서 대충 대답해서 더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설에 결정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전복장을 준비하셨더라고요. 제가 전복을 정말 좋아해서 기쁘게 하나 먹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보시고는 남편 앞으로 그릇을 옮기시는 거예요.
황당해서 더 이상 전복을 안 먹었는데 남편은 눈치가 없는 건지 혼자 맛있게 전복장을 다 먹었어요. 집에 가면서 서운하다고 했지만 남편은 이번에도 성의 없이 그래 알았어 라고만 하더라고요. 차별하는 시어머니도 서운하지만 남편이 너무 얄밉습니다. 제가 예민한 건가요? 그렇군요. 자,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석간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야, 다혜야, 너 어떻게 맨날 하고 싶은 거 다 하려 그래? 전복장이 뭐 별거라고 그거 갖고 우리 엄마 험담을 해? 야, 내가 그러면 우리 엄마 진짜 이상한 여자다 하면서 뭐 맞장구 라도 칠까 내가 그럼? 엄마 입장에선 당연히 아들 하나 더 챙겨주고 싶겠지? 너도 애 낳으면 난 찬밥이고 애한테만 올인할 거잖아. 야, 됐고 전복장 내가 사줄게. 됐지? 동그라미. 어머나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큰일 났어. 자, 다음은 사연자 아내입니다. 야, 박지훈, 전복장 너나 많이 드세요. 내가 어머님이라면 노총각 아들 구제해 준 거 고마워서 전복 양식장을 주겠다 아주. 네 입은 입이고 내 입은 조동아리냐? 난 어머님보다 그런 어머님 어떻게든 쉴드 치려는 네가 더 짜증나. 달래주는 척이라도 해라 좀 X. 일단 손 변호사님 왜 이렇게 그냥 소극적인 X? 네, 소극적인 X는 아닙니다. 손가락이 좀 소극적이었지. 제 마음은 강력한 그런 X인데요. 네네.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겠습니다만 일단 남편의 대응이 그렇게 현명하지 못했다. 아내의 마음을 좀 상하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 앞에서는 아내가 또 속상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좀 중립을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일이 좀 커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박 변호사님. 저는 뭐 전복장에 좀 포인트를 좀 맞추고 싶습니다. 전복장을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다. 뭐 혹시 댓글로 한번 적어주십시오. 난 전복장 정말 싫다. 너무 없어서 싫다. 못 먹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귀한 음식이거든요. 전복은. 거기다 전복장이면 때깔하고 뭐 우리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굳이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어머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며느리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할 수 있는데 남편이 또 중간에서 그 역할을 좀 못하는 것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전복장은 계속 얘기 드리지만요. 다 맛있고요. 전복회도 맛있고요. 그래서 전복회를 이렇게 잘라놓으면 하나씩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씩 먹는 걸로 이렇게 박 변호사님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여쭐게요. 네. 그러면 아내 앞에서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남편분이? 남편 엄마 욕을 했어야 되나요? 뭐 엄마 안 받아 먹으면 되죠. 아니면 주라고 하든지 아내한테도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해야 되고요. 나중에 문제되면 어머니 속상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되고 나중에 문제되면 어머니가 좀 과하셨던 것 같다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백다연 아나운서. 네, 저도 당연히 예민한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어머니도 좀 너무하신데 저는 좀 남편이 좀 심하게 너무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너무 듣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이 될 수 있어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남편 편을 드는 건 아니고 제가 이 부분에 도사예요. 진짜? 왜냐하면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를 예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TV에 나오면 모니터 하시고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시고 그랬는데 그건 그거고 먹은 거 맛있는 거 있으면 딱 우리 남편 이제 그릇에 올라가거나 저희 아들의 그릇에 올라가요. 저는 맨 처음엔 너무 서운했어요. 왜냐하면 저랑도 훨씬 자주 있으시는데 그랬는데 제가 한 번은 또 저희 연구소 식구들하고 이제 어머니랑 같이 밥을 먹는데 맛있는 게 제 그릇에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솔직하게 본인한테 예쁜 술중한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놓은 거고 저희 엄마도 가만히 이제 몇십 년을 제가 보니까 결국에는 남편한테 잘해주는 것도 저를 위해서 잘해주는 거라 부모님 마음들은 속으로 어쩔 수가 없구나라는 걸 제가 그냥 그걸 인정하고 사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러나 남편에 대한 행동은 저도 상당히 얄밉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네, 박혜영님 아들 결혼을 왜 시키셨을까라고 하셨고요. 박연수님 남편이 더 나쁘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자,